이만 잡으니까 대답했습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계측기 7200 시리즈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퍼레이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곳에 지금 인터페이스가 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DI 슬롯 지금 이제 1번하고 엑스터널 레퍼런스를 지금 물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4개의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번인데요. 이거를 1, 2, 3, 4번으로 각각 선택하셔가지고선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택하신 화면을 크게 띄우시면은 가운데 있는 풀 버튼을 누르시면은 화면이 커지고 다시 누르면은 되돌아가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1번, 2번, 3번, 4번부터 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을 이제 웨이폼으로 제가 설정을 해보고요. 각각 버튼들을 길게 누르시면은 팝업 창이 뜹니다.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되돌아갈 때는 웨이폼 버튼을 다시 누르고요. 지금 1번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 웨이폼이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1번 버튼을 길게 누르셔도 마찬가지로 팝업 창이 동일한 내용으로 뜹니다. 그러면 요거를 큰 화면으로 돌린 다음에 팝업 창을 띄워보면요.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성분들이 YPBPR 그러니까 휘도 성분하고 색 성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건지 아니면은 합성을 하셔서 볼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따로따로 보시면서 색 성분하고 휘도 성분을 갖다가 나눠서 보시죠. 이 각각 성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오프를 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PBPR 값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다시 ON 시키시면은 YPBPR로 다시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필터 성분은 플랫을 두시던 로우 패스를 두시던 거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로우 패스 밑에 있는 저주파수 성분대를 갖다가 필터를 어떤 식으로 걸 건지의 차이인데요. 거의 차이는 없으실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웨이폼 모니터를 보시면서 이렇게 버티컬하고 호리존탈 셔틀이 있는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 좀 더 특정 구간을 자세하게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셨어요. 하시다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라면은 여기 센터 웨이폼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다시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PBPR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를 꼭 뭐 YRGB 성분으로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휘도 성분을 배제한 RGB 성분만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옛날에 아날로그 시절 때 보셨던 컴포지트 성분으로 보신다든지 하셔서 방금 전에 제가 일산을 다녀왔는데요. 일산에서도 꼭 뭐 이게 보여야 좀 안정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벡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누르시면요. 팝업 창이 뜨고요. 지금 라이트닝 디스플레이로 보고 계시고 이거는 벡터 디스플레이입니다. 벡터하고 라이트닝 디스플레이 차이는요. 벡터 성분은 단순하게 색 성분만 보는 거죠. 근데 라이트닝 디스플레이는 여기에 타이밍 정보랑 색 성분이랑 휘도 성분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타이밍이 많이 지금 틀어져 가지고서 뭔가 화면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실 때 마찬가지로 칼라바 성분을 띄우셔 가지고선 이 각각의 성분들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차이는 라이트닝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점 대 점 대 점을 다 이렇게 선으로 이어 가지고선 나옵니다. 그 선들이 직선이 아니라 뭔가 물렁하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타이밍을 지금 뭔가 놓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네, 밑에 내려가 보면 바 타겟이 있는데요. 이거는 100% 75%라는 거는 이 칼라바가 100% 칼라바 75% 칼라바일 때 각각 영역들을 갖다가 더 확장을 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영역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센터를 누르시면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픽처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정지 영상이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요. 픽처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화면을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보실 거는 따로 없으세요.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여기에 CC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CC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띄워줄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클로즈드 캡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문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문 캡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밑에 영문 캡션까지 띄울 수도 있지만 거의 영문 caption 사용하지 않으시죠.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여기 세이프 구간을 설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액션하고 타이틀에 대해서 지금 4대3으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전체 범위가 세이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게 타이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포츠 중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점수들 나오잖아요. 어느 팀 몇 점, 어느 팀 몇 점. 다 이 구간 또는 이 구간에 맞춰가지고서 로고를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로고들도 정확하게 타이틀 구간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 구간에 맞춰가지고선 삽입을 하시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단에서 또는 로고를 삽입을 할 시에 이쪽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들이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쪽에서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지금 오디오가 있다가 없다가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CRC가 좀 많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게 자체는 지금 정지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CRC 에러가 뜨는 거 봐서는 뭐 물려는 있지만 지금 정상적인 데이터는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의미는요. 요거 dbps 값들은 이게 아시죠? 지금 보통 마이너스 20의 이제 테스트 톤 신호로 나오고 각각의 오디오에 대해서 레벨 값들이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4개의 그룹핑으로 되어 있는 오디오 채널들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요 다이아몬드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초록색이 될수록 또는 흰색이 될수록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라는 의미는요. 1번, 2번 하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각각 그룹에 대해서 레프트, 라이트 또는 스테레오에 대해서 위상이 일치가 하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위상이 틀어지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고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좋은 신호일수록 초록색, 흰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1kHz 톤의 오디오를 실어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고 흰색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위에 두 개는 여기에서 나오는 헤드폰에 대한 얘기고요.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똑같은 디스플레이이긴 하지만 이렇게 8개 채널을 보시면서 실제 이제 1번, 2번에 대한 위상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벗어나는지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위상차를 보시면서 지금 라우드니스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화면에서 발견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라우드니스는 제가 묶어가지고선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드니스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라운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제 레프트 라이트 식으로 이렇게 위상차 비교하는 거 보셨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선 이제 말하자면 이명 현상, 뭔가 위상이 틀어졌다는지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선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서 이명 현상이 생기는 걸 갖다 이쪽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 센터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쪽으로 더 쏠린다라는 겁니다, 소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 센터에서 사람이 위치하고 있을 때 뭔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약간의 이명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5.1 채널이면 5.1 채널까지 같이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라우드니스는 좀 이따가 마치고서 한 번에 드리고요. 지금 라우드니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드니스 지금 오디오 팝업창에서 라우드니스 메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선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LKFS라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더 뜹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20 dBFS가 정확히 20 LKFS랑 약간 틀리죠. 그리고 20에서 30, 10 벗어났는데 마찬가지로 20에서 30이냐? 근데 그럼 20에서 30, 50을 벗어났습니다. 30을 더 벗어나게 되면 마이너스 50 dBFS면은 뭔가 단위가 좀 안 맞게 되죠. 완전히 다른 개념의 베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 dBFS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선 정확하게 10 LKFS가 떨어진 거는 아닙니다. 완전히 단위 자체가 틀립니다. 옛날에 VU 메타 같은 거 써보셨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하게 이거는 완전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컴피그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라우드니스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미주양 방식하고 유럽향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거는요. 그거 말고도 일본에서 쓴다든지 브라질에서 쓴다든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잠시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셋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주양 방식을 예를 들어 바꿨다 또는 유럽향 방식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LKFS는 미주향 방식이고요. 일단 K팩터를 사용한 필터링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알고리즘은 밑에 보시는 이런 BS1770 또는 LEQ라는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어떤 차이냐면요. BS1770이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지만 특히 이제 게이팅이라는 걸 사용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게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LKFS, 그러니까 라우디니스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전체 오디오의 평균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금 목사님께서 저렇게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멘트를 하신 거예요. 뭐 세월호 선원들 그리고 뭐 유가족들에 대해서 조의를 표명합니다 하고선 잠깐의 침묵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오디오가 말소리가 나오다가 침묵 시간에는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뚝 떨어진 시간을 갖다가 다 평균값에 합산을 해버리면 평균값이 확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을 하고자 게이팅,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BS1770 같은 거는 매 100ms 또는 매 400ms, 이거는 이제 규격이 다시 1, 다시 3마다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 100ms마다 게이팅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말소리가 끊긴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고주파수 성분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은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평균값의 합산에 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는 게 이런 라우디니스 측정의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타겟 라우디니스 레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향 방식은 마이너스 23 LUFS, 그리고 이거 올려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될 미주양 방식을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4 LKFS 이렇게 갑니다. LKFS하고 LUFS 둘 다 동일한 단위입니다. 대신에 타겟 레벨이 틀리고요. 보시면은 하이랑 로우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하이 2 라우드니스 유닛, 로우가 2 라우드니스 유닛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2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미주양 방식이 아니라 유럽향 방식으로 바꿔보면은 마이너스 2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 라우드니스 유닛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나와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 환경에서는 높게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법제화를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타겟 레벨을 갖다가 맞춰가지고선 단지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지금 방송에서 보통 얘기들이 나오는 건 뭐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지금 로그를 갖다가 지금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LKFS가 나와 있지만 스테이터스 버튼을 길게 누르셔서 맨 밑에 오디오 라우디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숏 구간이 있고 인피니트 롱 구간이 있습니다. 숏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미주양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 10초마다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10초 전까지의 매 10초마다의 갱신을 측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피니티라고 하는 거는 이 소스를 물렸을 때 측정을 시작한 구간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의 평균값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라우디니스 세션이 7일 22시간 5분 30초 32초 32초 이렇게 가고 있죠. 요 7일 22시간에 대한 라우디니스가 측정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소스가 빠져 있으니까 더더욱 그러겠죠. 이거 빠져있지 왜? 빠져 있어도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평균값에는 아까 게이팅 말씀드렸잖아요. 차단이 돼 있을 겁니다. 아니 오늘 왜 들어왔지? 어디가? 어제 올린 거 없는데? 계속 뭔가 자국이 틱틱틱틱
네. 그래도 지금 낮은 거네요. 뭐 마이너스. 예, 그렇죠. 엄청.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트루피크라는 게 있습니다. 트루피크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음원에 대한 웨이브형 파형이 샘플 형식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실제로 디코딩을 해서 까보니까 실제 피크를 치는 치가 트루피크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다이앨론 값은 AC3 돌비에서만 쓰입니다. 그래서 돌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저 디코딩을 할 때 다이앨론 값을 참조를 해가지고서 디코딩을 해요. 그래서 다이앨론에 만약에 예를 들어 타겟을 갖다가 마이너스 24 LKF다 라고 하면은 이 값에 맞춰가지고선 실제 디코딩 해가지고서 표현을 하고요. 라우드 레인지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소리의 전체적인 레인지가 어느 정도로 지금 이내에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채널이 예를 들어 지금 레프트, 라이트, 센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리어 부분들을 갖다가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숏 구간에 대해서는 매 10초마다 보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길게 눌러보면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지금 이제 오디오 라우딘스라는 것을 이미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다시 눌러보시면 이런 식의 부가적인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래프 스케일을 지금은 매 90초마다 지금 그래프를 띄우고 있지만 최대 30시간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0시간 동안의 히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히스토리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세션도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부터 오디오 라우딘스에 대한 측정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셋을 하시고 측정을 하신다, 뭐 하루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든 걸어두신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USB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끄면은 데이터가 사라지나요? 예, 맞습니다. 사라집니다. 계속 켜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디오 라우딘스에 대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개멋으로 넘어가 보면요. 전에 제가 저저번 주인가요? 교육 왔을 때만 말씀드렸었는데 개멋은 사실은 송출 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원하는 색 영역을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걸 길게 눌러보셔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가장 많이 쓰이는 스플릿된 나눠져 있는 다이아몬드 디스플레이를 보셔가지고선 그린 대비 블루, 그린 대비 레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면 영역들이 살짝 지금 넘어가 있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이 스테이터스 버튼에서요. 길게 눌러보시고 디스플레이를 비디오 세션 상으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이쪽에 대한 개멋 에러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오버가 되면 대문자로 나오고요, 언더가 되면 소문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보면은 지금 RGB 영역 중에서 레드랑 블루가 각각 언더랑 오버를 치고 있고요. 대신에 컴포지트 성분이랑 루마 성분들은 지금 다 오케이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잘 쓰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스피어 헤드로 해가지고선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에로우 헤드로 보신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포지트 성분, 그러니까 옛날 NTSC에서 쓰던 방법으로 이게 IR이 지금 단위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빛 성분하고 색 성분을 다 합성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영역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IR 값들 또는 지정되어 있는 색 영역들을 지금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스테이터스 버튼을 다시 눌러가지고서요, 처음으로 에러 로그를 이제 들어가면요, 계속 에러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에서 로그 형식으로 쌓이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면은 어떤 에러가 있다라는 거고요. 초록색이 나오면은 그 에러가 수정이 됐다라는 정상적인 신호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보시면은 스테이터스는 있네요. 인위적으로 스테이터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장비의 스테이터스, 예를 들어 뭐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 소스가 바뀌었다, 소스를 락킹을 했다, 이런 식의 부가적인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에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길게 누르셔가지고선요, 여기를 리셋을 걸 수가 있습니다. 로그에 대해서요. 그래서 리셋을 걸게 되면은 지금 모든 에러들이 사라지고 페이지가 다시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거 마찬가지로 USB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매저가 아니라 스테이터스에서 이거 눌러보면은 알람은 사실 거의 보시진 않으세요. 알람 스테이터스는 이 장비의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장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현황, 뭐 하드웨어 폴트부터 해가지고선요 쭉 나옵니다. 뭐 인풋에 대한 미싱이 있는지, 시그널은 락킹이 되어 있는지, 옆으로 가보시면은 예를 들어 인베디드 오디오의 책섬 에러가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식에 대한 모든 현황들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회색 음영 처리가 돼가지고선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 장비에 대한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비디오 세션 창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어떤 지금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 신호가 락킹이 되어 있는지, 포맷은 어떤 포맷으로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 페이로드를 사용을 하면 페이로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타트 오브 액티브 비디오가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필드 랭스 길이라든지 라인 랭스 길이, 그리고 라인 넘버에 대한 에러들, 그리고 부가적인 정보가 있다라면 부가적인 정보가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CRC 코드가 맞게 삽입이 돼가지고 들어가고 있는지. 스톡비트라는 건요, 베이스밴드 따는 10비트의 패러럴한 스트림이잖아요. 근데 이 10비트의 패러럴한 스트림들이 전송단에서는 엠팩으로 압축이 되면서 8비트로 줄어들죠. 그리고선 이게 전송이 되고 나서 디코딩이 되면 다시 10비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10비트였던 신호가 8비트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10비트로 늘어나게 되면 없던 비트 2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비트들을 스톡 비트라고 하고요. 스톡 비트가 있으면은 이쪽에 대문자로 L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돌아 나온 디코딩된 신호가 아니라 정상적인 헤드엔드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먼 에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문자, 소문자로 언더냐 오버냐를 갖다가 확인을 하시면서, 여기 CRC 에러는 전송단에서 CRC 코드가 삽입이 되고 나서 이게 도착을 해가서 정상적인 CRC 코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가지고선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정보 데이터에 대해서 책섬 에러, 그러니까 카운팅을 매겨가면서 에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블랙이라든지 프로즌에 대해서도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제 이제 아까 리셋을 한번 걸었었잖아요. 리셋 걸고 나서 지금 3분 20초가 됐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 하나만 보셔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당장 지금 전송에 에러가 있는지, 색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필드 값이나 라인 값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포맷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심지어 신호가 락킹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한 방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창입니다. 비디오 세션 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고요. 아까 오디오는 말씀을 드리다가 요거를 말씀 안 드렸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핑 현상이 났는지, 오버나 라우드를 쳤는지, 지금 현재 이렇게 뮤트 상태로 있으면 뮤트가 있는지, 사일런스가 있는지 다 카운팅을 매겨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피크치나 하이치나 이제 DBFS에서 보이는 너무 소리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는 것도 카운팅을 매기면서 동시에 LKFS, 그러니까 라우드니스, 오디오 라우드니스를 각각 채널별로 그리고 그룹별로 매겨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이 되는 채널, 그리고 숏 구간, 그리고 인피니티 구간, 롱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처음부터 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지고서 라우드니스도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라우드니스는 사실은 실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창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서 별 많은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요. 만약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쪽 창에서는 돌비 오디오의 메타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나오진 않고요.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갖다가 디코딩을 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디오 컨트롤 같은 경우는요, 각각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있는 채널별로 이렇게 샘플 레이트가 어느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인베이드 오디오면은 인베이드 오디오의 몇 번째 필드에 몇 번째 라인에 심어져 있는지, 각각 책섬 에러라든지 뭐 블락 단위라든지를 카운팅을 해 나가면서 이게 액티브로 1, 2번, 3, 4번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디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창들이고요. 이게 만약에 AS면은 AS 오디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PCM 타입이면 어떤 PCM 타입인지, 뭐 프로페셔널 타입인지, 뭐 일반 타입인지, 그리고 뭐 비트 수라든지, 아니면 샘플 프리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디오에서 만약에 CLC 에러가 있으면은 이 블락 사이즈 단위로 해가지고서 오디오를 카운팅을 해 나가면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전송에 대한 에러 체크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CC 에러라든지, 그러니까 608이든 708이든 캡션이 있으면은 그 캡션이 있나 없나 라는 그런 데이터, 또는 다른 부가적인 기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제대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빠져 있는지, 지금은 not detected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있으면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티드 해가지고서 보통 이제 뭐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CC 데이터가 빠지면 이쪽 창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거는 지터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위로 올라가 보면은 타이밍 메저먼트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익스터널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터널 레퍼런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BB 신호를 갖다가 기준 신호로 잡는다고 하면 이 기준 신호가 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되는 거고요. 이 동그라미는 들어오고 있는 SDI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신호 대비로 봤을 때 타이밍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래서 버티칼 구간인 라인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또는 호리존탈 구간을 했어서 이게 초 단위로 얼마나 지금 밀리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너레이터나 이쪽에서도 이제 조금 뭐 신호를 땡긴다든지 민다든지 해가지고선 신호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가도 방송은 사실 문제는 없어요. 이 딜레이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나가니까요. 저게 흐르지가 않아야 됩니다. 저 원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거는 타이밍을 지금 계속 놓치고 있다는 얘기고요. 놓치고 있다는 거는 당장 화면도 뭔가 이게 벌렁벌렁 한다든지 덜컹덜컹 한다든지 하는 뭔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거는 딜레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방송은 나가겠지만, 저 딜레이가 있는 상태에서 고정으로 딱 멈춰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보시면은 데이터 리스트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각각 파형 Y, CBCR 값을 갖다가 이렇게 코드 값으로 환산을 해가지고선 실제 이제 SDI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실제 데이터를 갖다 표현을 한 겁니다. 파란색은 블랭킹 구간이고요, 회색 부분은 XYZ라는 코드 값이 삽입되어 있고요. 저 코드를 인식을 해가지고선 화면을 멈춘다든지 엔드 오브 액티브 비디오, 화면을 시작을 한다든지 스타트 오브 액티브 비디오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다 블랭킹 구간인데요, 지금 라인 셀렉트 지금 버튼이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거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멈춘, 여기 나오네요. 라인 지금 120번으로 가니까 블랭킹 구간이 있고요, 코드 값을 인식을 하고 스타트 오브 액티브 비디오, 그래서 초록색은 실제 액티브 구간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뭔가 시작점이 밀린다든지 해가지고서 화면에 뭔가 밀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제대로 코드가 들어오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모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폼을 갖다가 타이밍을 같이
합산을 해가지고 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이 웨이폼이 계속 흐르게 될 거예요. 마구마구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타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타이밍 기준으로 웨이폼을 갖다가 화면을 잡아가지고선 보시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타이밍을 놓쳤을 때 화면이 흐른다든지 울렁거린다든지 한다라면은 지금 이 신호는 타이밍이 뭔가 안 맞고 있구나 판단을 하시고 아까 보셨던 타이밍 레저로 들어가셔가지고서 이 타이밍이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실러리 데이터 디스플레이라고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에세이 신호 안에 들어가 있는 부가 정보를 갖다가 긁어갖고 와가지고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지 보시면은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 소스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그룹들 1번, 2번, 3번, 4번 1번에는 각각 1, 2번 2번에는 3, 4번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디오들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고 어떤 식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뒤로 내려보시면은 뭐 비디오 PID라든지 익스터널 그룹이라든지 빠져있는 구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CC가 있다라고 하면은 CC도 이쪽에서 제대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CC는 뭐예요? 이 약자는? 클로즈드 캡션입니다. 그런 캡션. 예. 그리고 AV 딜레이는 지금 톤을 제너레이트해서 지금 쏘면 더 좋을 텐데요. 화면이 나오면서 B 테스트 톤이 들어간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실제 헤드엔드 따에다가 흘려가지고선 돌아 나온 신호를 갖다 받아서 오디오가 지금 늦게 들어오고 있는지 빨리 들어오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에 0. 예를 들어 00 몇 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디오가 늦게 들어오는 게 빨리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훨씬 임기치가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이거는 늦게 들어오는 오디오가 훨씬 더 사람한테 덜 민감하고요. 오디오가 빨리 들어올 때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기치를 갖다가 각각 좀 다르게 구간을 적용을 한 겁니다.